우리 전하들의 모임에 저장된 전기에너지 또는 전하들의 모임의 전기에너지에 대해서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장치인 축전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축전기를 공부하기 전에 좀 기본되는 수학적인 지식을 한번 복습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형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리에서 또는 물리가 아닌 데서도 선형관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Linear relationship. 이 선형관계란 어려운 말이 아니라 뭐냐면 두 가지 양이 있는데, 이 x하고 y가 있는데 이 x하고 y가 서로 비례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선형관계다라고 하는 건 비례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할 때는 우리 항상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y는 a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이 a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례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a가 크면 x가 증가할 때 y는 더 빨리 증가하고 뭐 이러는 거죠. 비례상수. 이걸 왜 선형관계라고 이야기하냐면, y는 ax를 우리가 x축과 y축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y를 x 표시하면. 그래서 선형관계란 직선으로 표시되는 관계다. 그래서 이때 a의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요만큼 같다고 하면 요 밑변의 길이를 x고 높이를 y라고 하면 x분의 y, 이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선형관계란 어떤 두 양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2배가 되면 나머지도 역시 2배가 되고, 어떤 것이 3배가 되면 나머지도 역시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는 바로 저 직선의 기울기지요. 자, 우리 스칼라 포텐셜을 공부하는데 전하들의 모임이 있을 때 이 전하들의 모임의 스칼라 포텐셜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스칼라 포텐셜을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 바로 전기에너지 계산할 때 n개의 점전하들이 있으면 그때 스칼라 포텐셜을 뭘 구했냐면, 어떤 경우에 스칼라 포텐셜이 있냐면 i번째 점전하 자리의 스칼라 포텐셜입니다. 무엇에 의한? 그걸 빼놓은 다른 거, i번째 점전하는 뺀 나머지들에 의한 스칼라 포텐셜인데, 자, 이렇게 써 있죠. 이때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i번째 자리의 스칼라 포텐셜은 나머지 분포된 전하들과 선형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뽑아서 쓸 수가 있는데 QK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Q1, Q2, Q3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배가 되면, 점전하들의 전하량이 전부 다 2배가 되면, 그러면 파이 i도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Q1은 2배가 되고 Q2는 3배가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똑같이 2배가 되면 스칼라 포텐셜도 2배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선형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선형관계에 있으면 특별한 성질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이 i와 QK는 서로 선형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이때 앞에 있는 요게 바로 뭐냐면 전하들이 배치된, 그래서 그 선형관계의 비례상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요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요건 바로 뭡니까? 점전하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형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기하적인 구조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점전하들의 경우에는 그 선형관계의 구조가 바로 뭐였냐면 두 점전하들 사이에 거리의 역수를 전부 다 더한 거죠. 자, 그것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됐을 때 점전하들의 전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우리 앞에 했었죠. 2분의 1. 그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더해서 qi, 파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도체에 이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도체들의 모임에도 점전하들의 모임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점전하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도체의 모임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도체의 전하들이 Q1, Q2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i번째 QI를 제외한 나머지 점전하들이 i자리에 만드는 포텐셜을 파이 i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이 i가 이렇게 정해졌다면 이건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QK에 대해서 선형관계가 있고, 앞에 있는 비례상수는 무엇만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기하적인 구조, 저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여기에 도체의 경우도 그것이 똑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두 개는 선형관계에 있는데 그 선형관계에서 저 비례상수는 무언만에 의해서 기하적인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도체의 경우에도 여기에 i번째 도체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 나머지 도체에 있는 전하들이 i번째 도체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선형관계에 있습니다. 선형관계에 있는데 이때 QK를 곱했어요. QK 요거 조금 잘못 썼어요. QK는 라지 QK 써야지 되겠어요. 라지 QK인데 요 앞에 선형관계로 더해지는 비례상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저기는 어때요? K는 I를 제외했죠. 그런데 도체의 경우에는 점전화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K는 I까지 다 포함한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놈이 요 자리에 스칼라 포텐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파이와 QK는 요 QK는 서로 선형관계에 있고 선형관계를 만드는 비례상수 요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요 모양들 요 도체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전화와 똑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그때 요 비례상수 요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기하적인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전화들의 모임의 전기 에너지는 QI 파이가 이렇게 곱해졌죠. 자, 이거는 도체의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도체의 전기 에너지도 이렇게 똑같이 성립해서 저것과 똑같은 식으로 하고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 더하는 것까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체들 모임의 전기 에너지도 점전화들 모임과 똑같은 것으로 성립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체에 모여있는 점전화들은 어떻습니까? 도체에 모여있는 전하들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점전화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체에 모여있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도체에 분포된 전하, 각 부분의 전하들이 있는 자리에 포텐셜에는 스칼라 포텐셜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했었죠. 도체면 그 도체 전체의 스칼라 포텐셜이 다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도체 전하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한 도체에서 전하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 도체의 스칼라 포텐셜은 다 똑같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체의 스칼라 포텐셜에다가 그 도체에 대전된 전하를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이 도체들의 모임의 전체 전기 에너지가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파이 I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는 I하고 같은 거 없애는 거 그 없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다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축전기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축전기는 뭐냐면 축전기는 우리 사실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축전기는 도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체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도체 두 개를 가까이 놓은 것인데 이 축전기의 목표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하 분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장치인데 이 전하를 한 곳에 모여 놓으려면 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도체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가까이 배치된 두 개의 도체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양쪽 도체는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가 대전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Q가 대전되어 있으면 반대쪽에 다른 쪽에는 마이너스 Q가 대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0이죠. 그렇지만 우리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아니라 한쪽 도체에 저장된 전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전기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축전기 실험을 한다면 이렇게 도체판으로 가까이 해놓고서 그 거리를 좀 이동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도체면 도체 양쪽에 전하를 대전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회로나 뭐 이런 가전제품에서 이용이 되는 축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도체를 두 개를 가장 가깝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을 유전물질이라고 합니다. 유전체를 집어넣어가지고 돌돌 말아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축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전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 자, 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축전기의 성질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축전기는 도체 두 개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도체와 두 번째 도체가 있다면 각 도체에 대전된 전하를 Q1과 Q2라고 하고, 두 도체의 스칼라 포텐셜을 파이1과 파이2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각 도체의 스칼라 포텐셜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각 도체에 대전된 전하를 표현했죠. 그래서 자, 두 도체에 저 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되겠어요. 파이1은 P11 Q1 더하기 파이1 Q2.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겠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축전기가 있으면 그 축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전하도 있겠죠. 이 다른 전하가 축전기의 위치에 스칼라 포텐셜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파이 1x, 이건 첫 번째 도체의 그런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파이 21 Q1 더하기 파이 2 Q2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소스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개는 이제 나머지 다른 것들에 의한 것인데, 우리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축전기가 저 두 도체가 축전기가 되려면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 요 성질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파이 1x하고 파이 2x가 같다. 외부에 있는 전하 분포가 어떻습니까? 두 도체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두 도체가 외부에 있는 전하와의 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런 조건이 만족돼야지 이것을 축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부에 있는 전하들이 만드는 두 도체에 만드는 스칼라 포텐셜이 많이 다르면 그러면 축전기로서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 축전기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축전기의 성질을 대표하는 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인데,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축전기의 경우에는 어떤 걸 만족했습니까? Q1이 Q라고 하면 Q2는 마이너스 Q였죠. 자, 이렇게 대전되죠. 두 도체가 한 도체에 Q가 대전되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Q가 대전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파이 1x하고 파이 2x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P12와 P21은 요거는 대칭성에 의해서 그냥 같습니다. 두 개는 이렇게 같아요. 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대입해가지고, 자, 그러면 파이 1은 P1은 Q 마이너스 Q2는 마이너스 Q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 2는 이렇게 되니까 두 도체 사이에 스칼라 포텐셜의 차이, 이걸 우리가 전위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위차를 한번 계산해야겠어요. 그러니까 파이 1과 파이 2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개를 뺀 거예요. 파이 1에서 파이 2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뺐으니까 이 파이 x는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위차는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전위차는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 앞에 요건 뭐냐면 요거는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상수예요? 두 도체의 모양에 의해서, 기하적인 구조에 의해서 정해지는 상수입니다. 근데 이런 비례식으로 쓰지 않고 이걸 어떻게 쓰냐? Q를 앞으로 빼가지고 이놈을 역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Q는 전위차 곱하기 어떤 상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앞에 있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기하적인 모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그랬죠. 요 앞에 있는 전체 상수를 축전기마다 축전기를 대표하는 상수가 되겠어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축전기에서는 Q는 C 델타 파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축전기에는 그 축전기마다 전기 용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전기의 전위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저장되는 전하량이 더 크다. 그때 그 비례 상수가 전기 용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용량,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란 뭐예요?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는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에 비례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때 이 비례 상수를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기 용량은 어떻습니까? 기하적인 구조에서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축전기의 모양이 결정이 되면 딱 전기 용량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기 용량의 단위는 여기서부터 Q는 C 델타 파이니까 이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는 이 C의 단위는 전하의 단위를 전이차의 단위로 나눈 것과 같겠죠. 그래서 전하의 단위를 전이차 단위로 나눈 것은 쿨롱 퍼 볼트입니다. 근데 이 쿨롱 퍼 볼트를 간단히 F자로 써요. 이건 페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페러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1페러드는 1쿨롱 퍼 1볼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우리 돌발 퀴즈 한번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보고서 금방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전기 용량이 5페러드인 축전기가 있다. 이 축전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걸 고르라. 이 축전기에 대전될 수 있는 최대 전하량은 5쿨롱이다. 맞겠습니까? 이 축전기의 양단의 전이차를 높이면 전기 용량도 증가한다. 그러겠습니까? 이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가 1볼트일 때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은 5쿨롱이다. 그러겠습니까? 네, 이 축전기에 대전될 수 있는 전하량은 어느 경우나 항상 같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떻다고 했습니까? 전기 용량은 절대 안 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Q는 C 델타 V니까 델타 V가 1이면 델타 파이가 1이면 스칼라 포텐셜 차이가 1이면 1볼트면 그때 저장된 전하량이 전기 용량을 나타내는 숫자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전기 용량 그러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전기 용량 그러면 얼핏 이게 최대한 축전기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전하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기 용량이 그런 말은 아니고 전하량과 대전된 전하량과 전이차의 비례상수인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이차를 점점 크게 해주면 저장된 전하는 점점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끝없이 계속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전이차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두 도체에 있는 전하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냥 그 공중을 지나가서 방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우리가 방전한다, 스파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까지는 전이차를 높여줄 것 같으면 그러면 전하량은 전기 용량을 비례상수로 해서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면 여기에 도체들의 모임이 있으면 이 도체들의 모임에 대해서 그때 I번째 도체의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렇게 주어지고 저 PIK는 뭐예요? 저 모양, 기하적인 구조로 결정이 되죠. 그랬을 때 여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I1부터 N까지 QI, 파이I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축전기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축전기는 전기 용량으로 설명되죠. 그래서 축전기는 전기 용량으로 설명하면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는 전이차에 비례하는데 그때 우리 전기 용량은 바로 뭡니까? 네, 전기 용량은 축전기의 기하적인 구조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죠.